50대 여자분이 신당에 오셨는데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시커멓고 눈동자가 완전히 풀린 거예요. 아이고. 여자분은 얼굴을 보는데 제가 진짜 며칠을 못 잔 사람처럼 몽롱한 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자분이 제가 요즘 사흘 동안 똑같은 꿈을 계속 꿨대요. 사흘 동안. 이것 또한 징조다. 여자분이 꿈 얘기를 해주시는데 거실에 인기척이 나서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물소리가 크게 나기에 욕실 문을 열었더니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검붉은 피가 폭포처럼 쏟아졌대요. 어떡해.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머리가 쭈뼛 서는 거예요. 신당 할머니가 예지몽을 꾸는 것 같은데? 라고 하셔서 제가 여자분께 물었어요. 그 꿈 예전에도 한 번 꿨었죠? 그 꿈을 꾸고 젊은 남자애가 죽었네요? 어머. 여자분이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더니 네 맞아요. 그날따라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한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는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꿈자리가 너무 안 좋으니 조심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연락이 온 거예요. 오빠 아들이 자취방에서 혼자 죽었다고요. 그 순간 화경으로 여자분인데 연세가 좀 들어 보이는데 옛날 신당 같은 곳에서 절을 하고 막 진짜 절실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화경으로. 제가 봤을 땐 이 여자분이 엄마 같아 보였어요. 아, 친정 엄마? 그래서 엄마분께서 신당을 모셨네요. 그런데 많이 아프셔서 고생하다 돌아가셨네요 하니까 네, 실은 저희 엄마가 무당이셨어요. 그런데 폐암으로 간부터 위까지 다 전이가 돼서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대요. 아이고. 그래서 수도꼭지에 피가 막 나왔나 봐. 신당 할머니가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엄마가 평생 신령님을 모시면서 자식 잘 되게 빌어줬는데 돌아가시자마자 신당 다 부숴버리고 신령님 모구 다 갖다 버리고 엄마까지 화장해서 뿌렸지? 신당 모셨던 집 무당집이라 안 팔릴까 봐? 하고 할머니가 화를 내신 거예요. 아이고. 벌점 맞은 거야. 벌점 맞았지. 신발. 그래서 여자분이 눈물을 글썽이더니 오빠가 엄마 집을 빨리 팔고 싶어서 서둘러서 치워버렸어요. 아우, 정말 누가 뺏어갔니? 아우. 에이, 그런다고 신령님이 가시는 게 아닌데. 사실 얼마 전 꿈에 엄마가 엄청 환한 얼굴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만 똑바로 쳐다보다가 가셨대요. 그러자 신당 할머니가 줄초상이야, 줄초상. 앞으로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겠어? 하시는 거예요. 어떡해. 세상에. 줄초상이 제일 무섭지. 심지어 태송굿도 안 했으니 탈이 안 날 수가 없었겠죠. 태송굿? 태송굿이 뭐예요? 태송굿이란 무속인이 이제 더 이상 이 신을 모실 수 없을 때 평생 모셨던 신령님을 이제 그만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십시오 하고 보내드리는 의식이에요. 그걸 안 하면 신령님들도 떠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무속인도 편히 못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생전에 태송굿을 해 두셨으면 편하게 가셨을 텐데 갑자기 아파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미처 마무리를 못하고 가셨던 거예요. 이런 건 자손들이 해드려야 해요. 안 그러면 집안에 우환이 연달아 터질 수가 있거든요. 여자분이 집에 들어가서 오빠한테 자기가 예지몽을 꾸는 것 같다고 엄마 태송굿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오빠 하는 말이 무슨 헛소리를 하냐며 무시를 했대요. 아휴, 정신 못 차리면 정신 못 차렸어. 왜 그래? 아이고 이놈아. 에휴. 오빠가 설득이 안 되니 포기를 하려던 찰나였는데 여자분이 예지몽을 또 꾼 거예요. 꿈에 수도꼭지에서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언니가 그 피로 온 몸을 씻더니 밖으로 뛰쳐나가 쾅 하고 사고가 나는 꿈을 연달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이러다가는 새언니까지 큰 사단이 나겠다 싶어서 오빠한테 엄마 집 빨리 팔고 싶으면 신당 가서 한번 여쭤보자. 설득을 했더니 이게 먹혔던 거예요. 왜 빨리 집 팔고 싶어서. 못됐어 이놈의 집. 멍청하신 거야. 그렇게 여자분이 오빠를 데리고 신당에 왔는데 이 남매 뒤로 화가 잔뜩 난 귀신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하지. 난 처음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 줄 알았어요. 전부 다 귀신들이었던 거예요. 오빠분이 절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갖고 우리 엄마 집 먼저 팔려! 언제 팔리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거예요. 뭐에 씌인 거 아니야? 그래서 오색처럼 짝짝 찢어주니까 조금 수그러지는데 그제서야 오빠는 정신을 차리고 귀신들 때문에 더 그랬구나. 더 이상 이제 이거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집안의 초상이 또 날 징조였거든. 서둘러서 나를 잡고 남매와 함께 어머니 태송굿을 해주고 진우기를 올려드렸어요. 집안에 더 이상 줄초상을 일어나지 않았고 엄마 집도 잘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잘하셨어요. 잘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무섭다, 진짜로. 60대 초반쯤 된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한 달째 중환자실에 누워서 숨만 쉬고 있다면서 깨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답답해서 왔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가족들이랑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시는데 남편이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 하고 묻는데 너무 간절해 보이더라고요. 그때 신당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어휴, 급살 맞았네. 아, 살 맞았구나. 여자분이 네? 급살이요? 하더라고요. 신당 할머니가 남편 친구가 외롭게 갔네? 그 친구 상갓집에 갔다가 흉살이 붙었어. 상문 꼈네. 그래서 제가 남편이 정신을 잃기 전에 상갓집 다녀왔어요? 라고 물어보니 네, 맞아요. 친구 장례식장에 다녀온 후로 쓰러져서 안 깨어나고 있어요.
시름 앓잖아. 상문세 맞았네. 신당 할머니가 남편 평소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남편분 스타일이 동네에서도 소문난 오지랖인 거예요. 상갓집이라면은 무조건 달려가고 가서 또 운구 둘 사람이 없으면은 자기가 운구들 들어주고 그런 분들 계시죠? 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장지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도와주는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주니까 아내분이 손뼉을 치면서 맞다고 자기 일인 것처럼 굳은 일만 찾아다닌다니까요. 오지랖이 말도 못해요. 좋은 분이네. 좋은 마음인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누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어쩌면 좋아요 하는데 그때 신당 할머니가 아유 입간식, 화간식을 다 받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아내분이 아 남편 친구가 사실은 친척들하고 연락을 끊고 사신 지가 오래되셨대요. 그래서 혼자서 사셨던 분이시고 하나 있는 아들마저 외국 나가서 사는데 오지도 못해서 남편이 시신을 하긴 하고 어머. 눈도 감겨드리고 입간까지 전부 다 챙겼대요. 어머. 그런데 문제는 장례식장이었어요. 남편이 친구분한테 상주가 없잖아. 네, 지킬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 본인이 상주를 맡겠다고 나선 거예요. 아유, 이건 아유. 진짜 안 된다. 아, 친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그 순간 술에 취한 다른 조문객이 내가 뭔데 상주를 하냐면서 시비를 붙었고 나중에는 몸싸움으로 번져서 단상이 뒤집히고 향로가 쏟아지고 난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수라장이. 망자가 못 가. 그 난리통에도 남편은 상주를 맡아서 하장을 하고 산 분장까지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장례들 다 치르고 집에 들어와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한참을 울다가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대요. 다음 날 아침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한 달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신당 할머니가 남편이 주당살에 급살까지 맞아서 그래. 주당살. 주당살이란 상갓집이나 잔칫집 같은 자리에 자꾸 끌려다니며 잡기나 망자의 애군을 받아 사고나 질병을 얻게 되는 흉살이에요. 별게 다 있네 또. 와. 혹시 이 집에 할아버지가 장의사를 하셨어요? 하니까 아내분이 깜짝 놀라면서 저는 못 뵀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시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장의사를 하셨는데 늘 없는 사람분들 챙겨주고 굳은 일 다 돕고 사셨대요. 남편이 그걸 꼭 닮았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 친구분이 남편을 데리고 같이 가려고 해요. 살아있을 때 남편한테 의지하고 살았고 죽어서 가는 길도 외로우니 같이 가자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남편 목숨줄이 지금 저승에 반쯤 걸려 있어요. 친구분이 정을 떼고 좋은 데도 가시게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좀 깨어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진진우기 굿을 시작을 했어요. 망자가 된 친구에게 남편과 정을 떼어놓고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어요. 이어서 이제 주당사를 풀어내도록 대수대명을 치고 목숨줄을 다시 잡아당기는 의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병원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 아빠가 깨어났어. 손가락을 움직이고 눈을 떴어. 주당이 풀린 거지. 그 얘기를 듣고 아내분이 전화기를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오늘 굿하는 내내 한 달 넘게 의식이 없는 사람이 이 굿을 한다고 해서 과연 깨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도 제발 깨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빌고 있었대요. 또 열심히 빌어야지. 굿을 마친 후 남편은 의식을 되찾았고 지금은 재활 치료를 잘 받고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다행이네. 잘 됐어. 40대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얼굴빛이 걱정이 한가득 묻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 우리 아들이 너무 이상해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아들로 가네요. 아들이 이제 중학생인데 학교에서 모범생 소리를 듣던 애였대요. 선생님한테도 인정을 받고 반에서 공부도 제일 잘하는 바른 생활 학생이었는데 요즘 들어 애가 사춘기인가 싶을 정도로 달라져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춘기면 좀 이상할 수 있죠. 아침에 학교를 간다고 분명 교복을 입고 나갔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오늘 학교 안 왔어요. 야, 이건 큰 사춘기인데 좀. 땡땡이를 요즘 들어 맨날 지각을 하거나 아프다고 조퇴한다고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죠?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알아봤더니 그동안에 학원도 여러 차례 빠졌던 거예요.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린대요. 아, 사춘기가 시기였는데. 그래서 아들 사주를 달라고 해서 아들 사주를 봤어요. 네. 그런데 아들 사주를 보는 순간 네. 코끝이 확 매캐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맥해? 왜지? 매캐한 건 뭐야? 불 타서 죽었나? 명탄. 가스 냄새 있죠? 어머. 가스 냄새 있죠? 어머. 뭐야? 그 냄새가 제 몸을 타고 스물스물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불쾌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점을 볼 때 냄새로 네네. 점을 보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맞아요. 애 옷에서 쾌쾌한 냄새가 날 때도 있었고 바지에 뭘 묻혀온 적도 있었어요. 어디 다녀온 거야 도대체.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신당 동자가 형아 산에 가는데? 산에 가는데? 사네. 전부터 형아 친구하고 둘이 자주 갔던 산이야. 그런데 그 형아 친구는 죽었어. 어머! 죽은 형아가 학교 가지 말고 나랑 놀자 하는데 이 얘기를 들은 엄마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얼마 전에 친했던 친구가 죽었대요. 그 친구가 되게 밝은 아이였는데 반에서도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은 모범생이었대요.
근데 얼마 전 동네 뒷산에서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고 질소가스를 흡입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대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 그 친구가 간 이후 아들이 변한 거 같다는 거예요. 혼잣말도 하고 가끔 웃다가 울다가 할 때도 있었대요. 얘기를 듣던 동자가 죽은 형아가 그러네. 너도 얼른 비닐봉지 뒤집었어. 안 돼.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지. 엄마가 팔쩍 뛰면서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하면서 두 손을 벌벌 떨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친구가 아직 여기를 못 떠난 것 같아요. 아들을 데려가려고 해요. 아이 영혼을 달래서 보내줘야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 그건 걔네 집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하면서 남 얘기하듯이 하니 신당 할머니가 화가 나셔서 그럼 네 아들 죽일래? 지금 그 친구가 당신 아들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하시니까 제발 우리 아들만 살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 며칠 뒤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난 그 산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 근데 풀이 다 누워 있고 비닐봉지 조각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엄마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주워 담더라고요. 그래서 제사상을 차려서 생전에 그 친구가 좋아했던 과자, 음료수, 깨끗한 교복 한 벌을 올리고 죄를 지내줬어요. 진짜 잘하셨다. 이제 편히 좋은 곳으로 가라.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하는데 순간 죽은 아이 영이 실려서 막 우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처럼 운동장에서 지도 축구도 하고 싶고 아이들하고 같이 뛰어놀고도 싶었다고. 근데 1등을 놓치면 안 된다는 스트레스가 너무 애기. 자기 숨 막히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담감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도 이 친구랑 행복했던 기억이 있지 않니? 이제 그 집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라고 달래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매캐했던 가스 냄새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잘하셨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엄마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다시 학교에 가요. 요즘은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웃고 해요. 하면서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유, 감사하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진짜. 50대 후반 여자 두 분이 신당에 찾아왔어요. 아무리 봐도 친구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사이냐고 물어봤어요. 사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두 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님 뒤로 한 여자의 혼이 보이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상처와 피로 범벅이 된 상태라 끔찍한 몰골이었어요. 끔찍하지. 딸이 죽었네요. 엄마 뒤에 울고 서 있어 라고 했더니 사돈 중에 한 분이 그 말을 듣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죄인처럼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뭐가 엮여있네. 며느리가 안 좋게 갔는데 제 아들이 미쳐서 며느리가 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약간 죄진 사람처럼 그러니까 같이 있었나 보네. 뭔가 잘못. 애들이 3년을 만나다가 1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가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둘이 깨가 쏟아지기에 바로 상견례를 하고 결혼까지 시켰죠. 3년 만났으면 그래도 그렇죠. 꽤 만난 거잖아. 사돈하고도 사이가 좋아서 자주 만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라고 시어머니가 말을 이어갔어요. 결혼하고. 한밤중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며느리가 흐느끼면서 어머니 저 죽을 것 같아요. 와서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라고 했대요. 왜요? 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바로 아들네 집으로 갔더니 온 집안이 난장판이 돼 있었대요. 무엇을 던졌는지 바닥에 유리 조각이랑 물건들이 널려 있었더래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들은 어디 갔냐? 하고 물었더니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팅팅 부은 채로 말을 했대요. 일찍 잠이 들어서 잘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를 흔들어 깨우더래요. 잠결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남편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하면서 손에 잡히는 물건을 막 집어 던지더래요. 갑자기? 갑자기 왜 이러냐고 말렸더니 주방에 가서 칼까지 꺼내와서 위협을 하더라는 거죠. 무서워서 뒷걸음 치니까 갑자기 며느리한테 하면서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아, 너무 무서웠겠다. 아이고. 며느리가 숨이 막혀서 발버둥을 치니까 아들이 고함을 치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대요. 왜 그래? 혼신이 싫었겠지. 제정신이 아니라. 며느리가 남편이 다시 들어오면 무서워서 같이 못 있을 것 같아요. 친정에 가겠다고 짐을 싸서 간 거예요. 지금 어디 지금 너무 무섭지. 어떻게 같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그러니까. 있어? 한밤중에 딸이 그런 꼴로 집에 왔는데 친정엄마 심정이 어떻겠어요? 놀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 조치를 해둔 거예요. 몇 달이 지나고 접근 금지가 풀리자마자 사이가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울면서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었대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딸도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처음 봤을 때 착했던 사이의 모습이 떠올라서 결국 집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며칠 뒤에 딸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죽은 거예요. 아이고, 며칠 뒤에요? 아이고. 그 얘기를 하는데 친정 어머니께서 그때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갔을까요? 시어머니 분이 친정엄마 어깨를 잡고 한참을 함께 우시는 거예요. 그때 시어머니 뒤에 또 다른 남자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응? 남자 귀신은 뭐지? 누구야? 누구야? 신당 할머니가 아들한테 형이 있네? 험하게 죽었어 하면서 혀를 차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첫째가 있었네요? 그런데 죽었어요? 하니까 네, 큰아들이 결혼 날짜까지 잡았었는데 큰아들 여자친구한테 알고 보니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큰아들이 알게 됐고 결국 양쪽 다 정리를 못한 여자친구가 파혼을 하자고 한 거예요. 충격이 너무 크다. 큰아들은 술을 마시고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은 무섭게 퇴짜를 맞고 온 이후 마음을 못 잡고 매일 술만 먹더니 결국 큰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아유. 신당 할머니가 주초상이야
큰아들이 악기가 돼서 작은 아들도 데려가라고 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큰아들이 원이 많고 한이 많아서 못 떠나고 있다. 작은 아드님한테 붙어 있어요. 이러다가 작은 아드님까지 데려가겠어요. 조처상 나기 전에 한 풀어주고 좋은 데로 보내줍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나중에 굿을 하는데 큰아들이 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 그렇죠. 헤어진 여자친구 이름을 외치며 데려가겠다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신당 할머니가 그러지 말고 좋은 데로 가자고 잘 달래서 큰아들을 먼저 보내줬고요. 시어머니와 작은 아들은 안타깝게 가게 된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사죄를 했어요. 며느리도 억울한 거 풀고 남편 용서하고 좋은 곳으로 가자고 예쁜 옷, 신발 해서 잘 보내줬어요. 잘하셨어. 자살기는 악기가 돼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아, 자살기는 반드시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 됩니다.